이제 그 씨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네네. 이 씨가 이 한국 사회를 뒤흔들 만한 엄청난 일을 지금 하고 계세요. 네. 어떤 일이냐면 왜 19세 연하의 남자와 결혼을 하려는데 왜 서대문구청이 왜 혼인 신고를 안 받아주냐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네.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 서대문구청은 정해진 루트, 정해진 길에 따라 철길을 달리는 기차와 같습니다. 네. 이 규정, 법규, 규칙을 벗어나면 리젝 시키는 거예요. 네. 이거를 프로포즈에 들어왔을 때 네 규정에 맞냐? 맞으면 오케이, 틀리면 거절이에요. 네. 어떤 권한이 없어요. 이분들한테는. 근데 씨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서대문구청이 혼인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리젝을 시켜버리니까 이 혼인신고를 해달라고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이해 가시죠? 이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씨가 정말로 동성결혼을 합법화시키고 싶다면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300명을 움직여서 헌법 개정안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 개정안을 상정을 해서 국회 제적 3분의 2 찬성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을 찬성을 받아야지만 헌법이 개정돼요. 네. 그러면 이제 당당하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씨는 편법을 쓰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과 국회의원 300명과 국민 우리 5,200만 명을 무시하고 서대문구청을 상대로 해서 꼼수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지금. 이 상황 앞에 놓여 있어요. 근데 만약에 서대문 그 서울 서부지법이 이 꼼수 소송에서 엉뚱하게 씨의 손을 들어주면 이거는 사법 쿠데타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 무시하는 거죠. 국민 5,200만 무시하는 거죠. 국회의원 300명 무시하는 엄청난 사건을 벌여들일 수 있습니다. 네. 국민이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잘 모르니까 선동하는 겁니다. 이게 평화고 아. 사랑이고 자유고 네. 어떤 시대적 흐름이고 아니 미국이 선택하면 다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네. 미국 쓰레기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미국 총기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우리는 엄연한 주권 국가예요. 아니 왜 미국의 퇴폐 문화, 퇴폐 쓰레기 같은 문화를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우린 주권 국가입니다. 사대주의 국가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든 총기를 규제를 완화하든 네. 마약과 매춘을 합법화하든 그건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우리 문화에 안 맞으면 리젝 시키는 거죠. 반대해야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 지금 와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지금 어떤 정치적 세력, 혹시 경제적인 어떤 그런 힘을 얻어서 지금 계속 이거를 이제 확산시키는데 제가 알기로는 씨께서 지금 용산구청장으로 지금 출마한다고 지금 뭐 로비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네. 본인 이게 입으로 한번 사실인가요? 얘기했었죠. 네네. 본인의 바람인가요? 제 기억으로는 어떤 네네. 프로그램에서 용산구청장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네. 얘기를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나요. 네. 프로그램으로 어떤 네. 프로그램에서. 근데 뭐 그것은 농담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네. 진지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그 정계로 들어가서 행정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정책을 바꾸겠다라는 일종의 전략인데 그 아까 우리 동성결혼 잠깐 얘기를 하면 이게 결국 다 제도의 네. 문제니까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가 사법 적극주의라고 얘기합니다. judicial activism이라고 네, 얘기해요. 네. 그 뭐냐면 미국의 경우에는 미국 헌법에 결혼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결혼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결혼의 정의가 없기 때문에 수정헌법 14조를 통해서 일반 주에서 이미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됐는데 네. 아직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혼돈이 일어나니까 네.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주에서 또 이제 동성결혼을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네. 전 연방 차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된 건데 중요한 것은 미국 대법관들이 그 헌법을 법원은 그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기관입니다. 네. 사법기구. 그리고 법을 만드는 기구는 이제 입법기구, 국회죠. 네. 의회. 그렇죠.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의회는 국민의 대리인, 대표자고요. 그래서 결국 국민이 법을 만드는 거죠. 네. 국민의 대리자가 그것을 법원에서 해석하고 집행하는 제한된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네. 법원이라는 곳이. 근데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가 어떻게 되냐면 법관이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을 넘어서 법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케이스가 정확하게 그 케이스입니다. 헌법에는 결혼에 대한 정의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대법관이 결혼은 이래야 돼 라고 법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법 적극주의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죠. 네, 네,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하게 되냐면 간단하잖아요. 그리고 빠르잖아요. 네. 대법원에서 판결 나면 모든 게 끝나버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정확하게 지금 그 경로를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서부지방법원에 제기를 했지만 이것이 되든 안 되든 그러니까 법원에서 인정하든 안 하든 이제 대법원까지 쭉 올라갈 것 아닙니까? 네, 네. 그럼 결국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결혼은 이래야 돼라고 판결을 내리면 우리는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 헌법에 결혼의 정의가 있습니다. 양성 간의 평등을 기초로 네. 혼인 질서는 양성 간의 평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네. 이 법 조항을 토대로 우리나라 대법원이 결혼은 일남 일녀 간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 판례를 토대로 서부지방법원도 그냥 결정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대문구청은 왜냐하면 구청이라는 곳은 법을 해석하거나 집행하는 기관이 아니라 그냥 따르는 기관이거든요. 네, 네. 그쵸. 그러니까 당연히 혼인 신고를 하면 우리는 이런 대법원의 판례를 비추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불복하겠다는 얘기는 대법원을 통해서 이거 법 바꾸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네. 인식하고 목소리를 내야 될 부분은 이거는 반드시 국민 투표를 통해서 결정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분명히 내야 됩니다. 이것은 일부 네. 판사들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가 아닌 분명히 헌법에 분명하게 양성간 남녀의 네. 평등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헌법 조항이 분명히 있고 그것을 토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헌법재판소에서 분명히 일남 일녀 간의 결합이라고 분명히 못 박았기 때문에 네. 이것은 법원이 판사 몇 명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국민 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해야 된다. 네. 반드시 이 헌법 개정을 통해서만 결혼은 재정의돼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씨가 어떤 네. 행동을 하는지를 이제 비유로 제가 드려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여러분 여권 다 갖고 계시죠? 씨가 나는 여권에 사진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사진이 없는 여권 지향 성격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서대문구청에다가 야, 나 사진 없는 여권 만들어줘. 그러니까 여권 발급자가 황당한 거죠. 네. 아니 사진을 붙여야지 이게 테러리스트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니 안 된다고 그냥 리젝을 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이 씨가 어디로 달려갔어요? 서울 서부지법에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네. 지금 여권 사진이 있는 사람과 내 여권 사진이 없는 사진을 차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입었으니까 평등하게 존중해 달라는 겁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분은 그렇게 안 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여권법을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외교통상부 여권법을 바꾸면 네. 여권에 사진이 없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진이 없는 여권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을 하고 그래서 서대문구청에 나는 사진이 없는 여권 지향적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네. 여권에 사진 없는 여권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서대문구청의 그 여권법에 따라서 오케이 도장을 찍어서 주지만 네. 여권법에 사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씨가 아무리 여권에 사진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네. 여권 발급은 죽어도 안 됩니다. 네. 이게 정상적인 음. 대한민국이고요.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시스템이에요. 이걸 지금 쿠데타를 벌이려고 이분이 네.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네. 영향력이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게 그렇게 해서 법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이게 문제예요. 어떻게 예를 그렇게 들면 네네 되죠.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대 정신이 바뀌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적인 기준과 진리가 있다라고 합의가 있었는데 시대 정신이 바뀌면서 이젠 진리는 없다라는 진리만 절대적이다라는 이런 포스트 모던으로 바뀌면서 예전에는 법원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든 시대 정신이 어떻게 변화되든 바뀔 수 없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어요. 네. 그걸 네. 토대로 판사들도 판결을 했고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변했냐면요. 사람 생각이 바뀌었어? 그러면 그대로 판결할 수 없지. 이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네. 이제 문화가 바뀌고 그래서 결국은 법을 가지고 문화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요. 네. 변화된 문화를 가지고 법을 판단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그런 식으로 그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바뀔 수 없는 법적 테두리를 가지고 법적 기준을 가지고 시대적인 문화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네. 변화된 시대적인 문화를 법에 반영하고 판결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 여권 사진 얘기하셨는데 네. 그동안 여권 사진이 있어야 되는 거였어요. 네. 근데 자꾸 그런 목소리를 내면서 말도 안 되게 법원에 자꾸 제기를 하는 거예요. 네. 아, 그럼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는구나. 그런 목소리가 강해지고 여론들이 형성이 되면 판사들은 이제 압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네. 법이 있는데도. 네. 그러면 이제 법이 있지만 이제 교묘한 논거를 가지고 네. 판결을 내린다든지 아니면 법을 바꾸든지. 네. 대표적인 게 미국의 경우에는요. 73년도에 낙태법이 그 전까지는 불법이었어요. 네. 낙태가. 근데 로 vs 웨이드라는 이제 미국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제 낙태가 합법화되는데 네. 그거예요. 그 전까지는 기독교 세계관이 강했던 미국에서 네. 이 낙태는 이건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그래서 낙태를 금지를 했단 말이죠. 네. 근데 아까 우리 후기 구조주의 얘기하셨지만 그 성혁명이 일어나면서 60년대. 그러면서 이제 낙태 문제가 계속해서 금지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안 맞게 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낙태법을 낙태를 허용하는 논거를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대법원이. 네. 네. 그동안 반대해 왔는데 네. 선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논거가 뭐냐면 미국의 헌법은 생명권, 자유권, 행복 추구권은 인간에게만 보장이 된다. 근데 아이는 인간이 아니다. 왜? 생각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엄마는 인간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헌법은 인간인 엄마에게만 보장이 되고 아직 인간이 아닌 태아에게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인 어머니의 헌법적 권리를 위해 인간이 아닌 태아를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이거 알고 있는 제가 거칠게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그런 식으로 논거를 만들어서 하나 둘씩 네. 낙태가 허용이 되고 그 연장선상에서 맞아요. 동성 결혼까지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 그런 네. 전략으로 네. 씨가 이런 식으로 서부 지방부 네. 정말 이거는 엉뚱한 곳에 와서 문 두드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사실 그게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위기다라는.